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우리가 그 경기 불동 지역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 지도 다시 또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번호로 치자면은 여기 번호가 적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번호로 얘기하면 몇 번대에 해당이 되죠, 지금? 200? 양주,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가 몇 번대일까요? 230번대. 예, 230번대죠. 230에서 239번대인 10개의 장소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호로는 이런데, 여기 이제 지도에서 그림을 보자면,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보면요. 색을 안 해놨겠군요. 여기서, 여기 2번이라고 한데, 여기 의정부, 남양주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의정부가 제일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의정부, 양주, 남양주 이런 곳이 바로 지금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 230번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230번대에서 239번대까지니까 여기에 해시태그는 30에서부터 39 이 해시태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거기에다 각 장소를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0이라는 해시태그는 뭐하고 연결되죠?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사실은 30이니까 삼형전자가 있는데, 삼형전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큰 대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형전자라는 그 회사도 있어요. 중소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업 공부를 할 때는 좀 과장된 그런 것들이 좋다. 왜냐? 그 과장된 것이 우리 기업을 갖다가 더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작은 사건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굉장히 큰 사건들은 마음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할 때 해시태그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그 해시태그는 하여튼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거. 사건을 치자면 엄청나게 큰 사건. 어떤 사물을 얘기한다면 그 사물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 또는 여기 지금, 은 아닌데 252번인 지역이 있어요. 252번. 어디일까요? 제가 요즘에 블로그에 쓰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저기, 뿌띠 프랑스. 예, 뿌티 프랑스라고 해갖고, 그 양평에 있는 정말 그 프랑스를 갖다가 작은 그 옮겨다 놓은 그런 도시예요. 뿌티 프랑스에서. 그 뿌티가 프랑스 그 불어로 작고 예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뿌티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영어에 저는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영어하고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맥락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각 그 기본적인 그 배경은 좀 달리 하지만 그래서 영어권, 불어권 이렇게 나누는데 마치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친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한일 관계이듯이 영국과 프랑스가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뿌띠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뿌띠가 이제 불어로는 그런 뜻인데 영어에 뿌띠랑 같이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프리티. 예, 맞아요. 프리티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프리티도 예쁘다. 우리 그런 그 단어로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처음 저기 뭐 영어 시작하면서 프리티. 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일본어하고 우리말하고 그렇듯이 이 영어하고 불어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뿌띠 프랑스가 양평에 있는데 거기가 몇 번이냐면 양평에 지금 그냥 힌트를 드리면 뿌띠 프랑스에 엄청나게 큰 그 오이밭이 있어요. 252번. 오이밭이 엄청나게 거기 크게 많이 있어요. 뿌띠 프랑스에. 252번. 예, 252번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요. 예, 제가 그 블로그에 쓸 적에도 뿌띠 프랑스 그런 저기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그 전에 처음 설명 들어갈 때 우리가 52번의 해시태그를 생각해 보자. 근데 52번의 해시태그는 오이다. 그럼 오이하고 그 뭐야, 뿌띠 프랑스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을 짓느냐?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상해야 될 그런 그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하고 거창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서 뭔가 하나의 그 기억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뿌띠 프랑스에 막 오이밭이 막 굉장히, 그러니까 오이밭 조그맣게 있어서는 안 돼요. 오이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면 되죠. 근데 제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색한데 하여튼 그래도 뭐야 그 AI 보고 그리라고 하니까 뭐 그려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이 모습 완전히 그 모습은 아니고 약간 비스무리해서 그냥 거기다 그려놓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이 해시태그를 연결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30번부터 39번까지예요. 그럼 30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랬어요.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할 때 항상 커다란 거, 이게 굉장히 그 말하자면 자극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기억을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보다는 엄청나게 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연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30번의 해시태그는 그런데 31번은요? 저희가 3일은 예, 3일은 3.1운동도 3.1운동은 또 뭐가 있죠? 스키라빈슨, 예, 메랑, 메랑. 베스킨라빈스에서 나오는 그 아이스크림 제품이 31가지가 있다고 했죠. 31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베스킨라빈스가 자기네들이 아이스크림 만들면서 조금 더 그걸 이게 뭐 브랜드화 한다고 할까? 우리는 날마다 한 달 동안 있을 때 날마다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런 그 자기네 그 마케팅 기술이죠. 그래서 30일 하면은 3일 운동을 우리가 연상하고 또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도 같이 연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230번대 여기에서 231번 지역은 어디예요? 방금유연지, 네, 장유연지, 장흥유원지라고 하는 서울에서 가까운 그런 유원지예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원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있어요? 3일운동. 지금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터라든지 이런 유원지에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다면 거기에 유원지에 많이 모여가지고 뭘 먹는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네, 베스킨 아이스크림 라빈스 먹는 거. 써리완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장흥 유원지가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231번. 231번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0일 했으니까 32는 뭐예요? 해시태그가? 3인국, 예, 3인국. 3인국이죠. 3인국. 3이잖아요, 원래. 그때 이렇게 읽으면 32 이렇게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읽으면 뭐 3이, 3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3이가 이렇게 뭐가 연음된다고 하면 3이가 되잖아요. 3이. 3일자가 들어간 걸 뭔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3일자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그 가사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이 3인국은 누가 졌을까요? 정철. 네, 정철, 조선시대 정철, 정철. 임금 학사가 누님이 임금을 그리면서 이제 썼던 그런 곡이잖아요. 3인국. 자, 근데 이 3인국을 누가 불러요? 서문탁, 서문탁, 네, 서문탁. 서문탁이 부르죠. 서문탁, 그래서 3인국이라는 곡을 쓰기는 누가 썼어요? 정철. 정철이 썼죠. 정철이 쓴 것을 갖다가 현대 그 가수인 서문탁이 노래를 한 서문탁.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2번 지역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누구와 누구? 정철과 나라도 서문탁. 서문탁. 그렇죠. 송강정철하고 저기 서문탁을 같이 등장시켜서 이제 어떤 공연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그 이쪽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 여기 어 양주 아니 양평이 아니라 양주 의정부 남양주에서 이 3인국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서문탁하고 송강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서 만든 곳이 어디예요? 양주 별산대 예, 놀이마당. 양주 별산대 놀이라고 하는 곳이죠. 예, 양주 하면은 이제 별산대 놀이, 별산대가 이렇게 가면 쓰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실상을 갖다가 이렇게 고발하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그 양반과 상놈과의 그런 그 신분 차이가 엄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 선민들이, 상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양반을 갖다가 꼬집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맨 정신을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쓴 거예요? 가면.
가면.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가면국에 말하자는 그것이 아주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다 그런 얘기죠. 양주 별산대 놀이.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232번이요. 232번. 232번인 거예요. 자, 그러면 33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삼겹살. 예, 삼겹. 3이 겹쳤죠. 33해서. 삼겹. 뭐, 33은 삼겹 해갖고 삼겹살, 이거 딱 떠오르는 게 삼겹살이고, 또는 뭐, 삼삼하다, 뭐, 삼삼한 무슨, 뭐, 모양이다, 뭐, 삼삼한 뭐, 아가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보다도 가장 강하게 오는 것이 바로 삼겹살이죠. 삼겹살. 근데 삼겹살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적인 그런 뭐야, 메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이렇게 여름철에 많이 그 캠핑들 가고 많이 야외에서 이렇게 저기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먹는 그 메뉴가 삼겹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격이 그때만 이제 더 보통 때도 그렇지만 더욱 그런 그 캠핑 시절 이런 때는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었던 그 장소. 근데 삼겹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육류잖아요. 그런데 이 연결된 것을 보면 어떤 곳이었죠, 여기가? 화암사진 무학대사탑. 예, 해암사지의 그런 그 석탑이잖아요. 무학대사 탑. 무학대사 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 직업군으로 한다면은 뭐예요? 무학대사는? 스님. 스님. 스님이죠, 스님. 음. 그러면 스님은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네. 불가에서는 뭐를 금해요? 삼겹살. 네, 육도, 육식. 육고기. 육식을 금하죠. 살생을 하지 네. 않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를 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초파일 같은 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방생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불가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 하죠. 그래서 불가 음식은 다 그 채소를 위주로 한 그런 그 사찰 음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아이러니하게 불교에서 이 사찰과 관계된 여기에서 뭘 먹는 거예요? 삼겹살. 예, 삼겹살을 먹는 거죠. 우리 그 내비게이션 스토리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매칭을 시킨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삼겹살. 자, 그 서울에서는 그럼 삼겹살을 어디서 먹었을까요? 방배동 카페거리. 예,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고 있어요. 방배동. 강남 그 서초구에 있는데, 어, 방배동.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그 카페들이 많아요. 거기 왜 그렇게 조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하나 창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비슷한 동료의 그런 그 직업들이 이렇게, 지금 모이게 돼요. 그래서 형성된 곳이 바로 방배동 카페 골목인데, 거기에서 이제 삼겹살을 먹고 난 다음에 카페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순서로는. 아무튼 간에 그 지역을 우리가 33번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 해암사지 무학대사 탑이 바로 33번에 해당이 돼요. 233번. 그 다음에 34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육군 삼사관학교. 인사관학교. 삼사관 학교죠. 삼사관 학교. 여기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될까요? 좀, 해서. 삼사관 학교. 클릭을 해갖고 갔군요. 자, 육군 삼사관 학교예요. 요 3자 빼면은 뭐예요? 자, 육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죠. 육군 사관학교는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해시태그가 뭐예요? 육사. 육사. 육군 사관학교. 그걸 줄여서 그러니까 우리 육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사 이 번호를 쓰는데 여기는 육군 삼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요 3사를 갖다가 하면 결국에 번호 34번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육군 삼사관 학교 학생들이 어디 가서 저기 하는 거예요. 홍유중. 예, 여기 지역에 보면은 홍유능이라는 그 능이 있어요. 임금님의 그런 무덤이에요. 홍능과 유능을 합쳐가지고 홍유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 마지막 그 왕 고종과 순종의 그런 능이 이 육군 있는 거예요. 거기가 홍유능이라는 곳인데 그 양주에 있게 되는데 여기를 번호로 치면 몇 번이냐면 234번. 네, 육군 삼사관 학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육군 삼사관 학교 학생들이
뭐 참배를 왔다 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뭐 그 무덤을 지킨다. 뭐 육군 삼사관학교도 이제 뭐 같은 군 계통이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 군인들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어, 홍윤호, 덕혜옹주와도 또 관계 있는 그런 곳이죠. 부종과 순종하고 이런 그 스토리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234번인 거예요. 육군 삼사관학교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5는요. 사모고, 사모고. 3호곡이죠, 3호곡. 네, 3호곡. 여기 3이 한 거랑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35니까 따로따로 읽으면 35인데 3호를 갖다가 연음시키면 3호가 되죠, 3호. 그래서 3호곡이에요. 3호곡도 이제 우리가 노래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예전에 그 가사인데 그걸 갖다가 지은 사람은 누굴까요? 지은 사람은 태진아, 태진아, 조상이고 실제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양지은, 네. 태진아하고 양지은. 양지은.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어디 이제 같이 손잡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3호곡은 진짜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만든 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전에는 나라 임금도 자기 그 신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또 치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3호곡 그 노래 공연을 펼친 곳이 있어요. 여기 이 230에서 39번 지역 여기 양주, 의정부, 남양주에 있는 지역인데 어딜까요? 나선역 예, 하이스트, 마성역 하이시티라고 하는 그 서울의 그 외곽 도시로 굉장히 그 서울하고 그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교통편도 가까우면서 서울에 이제 너무 비싸니까 주택을 못 가진 사람들이 근교에다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다가 이 아파트를 세웠는데 그 아파트가 좀 독특해요. 여기 그 마성역 하이시티라고 하는 곳에 그 아파트는 특징이 하이시티라는 말 자체에서 느끼지만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또 이 높이만 높은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가 보면 보통 아파트들은 그냥 한 층에 한 세대가 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도 두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좀 구조를 만든 게 있어요. 복층 아파트라고 들으셨죠? 복층 아파트. 네, 예, 그러니까 그 2층으로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각 그 세대마다 다 2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복층으로 돼 있어갖고 밑에는 뭐 그 아들이 살고 위에는 뭐 어른이 산다든지 아니면은 한 세대가 살아도 이렇게 복층으로 돼 있어갖고 좀 더 그 뭐랄까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보다 좀 일반 주택 같은 그런 느낌도 또한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복층 아파트로 여기가 뭐랄까 이름이 났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마성역 하이시티예요. 그래서 마성역 하이시티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이 바로 그 마성역 하이시티예요. 그래서 마성역 하이시티가 몇 번이라고요? 235번. 예. 그러니까 마성역 하이시티라는 그런 그 위성도시를 만들었어요. 서울의 근교에 외곽에 거기 만들고 난 다음에 막 그 아파트들을 잔뜩 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 개장한다고 할까? 개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와서 공연한 거예요? 태진아, 양지은. 태진아하고 양지은이 와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성역 하이시티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이죠. 36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36개 주량. 36개 주랭랑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36개 주랭랑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몽골 사람들. 예, 몽골 문화, 몽골 사람들이에요. 몽골 사람. 그러니까 중국에서 몽고인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막 점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저기 하다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 뛰고 쫓겨간 거죠. 도망간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지 뭐 이래갖고. 그래서 그 몽고인들이 어떻게 도망가면서 아주 막 뒤가 빠져나고 정신없이 달아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실제로 여기 36번 지역이 이름이 뭘까요? 몽골 문화촌. 예, 몽골 문화촌이라고 해갖고 아까 오이 얘기하면서 뿌띠 프랑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뿌띠 프랑스 하면은 이제 작은 프랑스를 옮겨다 놓은 그런 프랑스의 그 마을 모습을 그대로 갖다 놔서 거기에 프랑스식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진짜 유럽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몽골을 갖다가 옮겨놓은 것 같아요. 몽골의 수도가 어딜까요?
여기 몽골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요즘에 몽골 여행 많이 많이들 가는 거. 어디요? 몽골 하면은 뭘로 유명해요? 초원. 예, 맞아요. 초원으로 유명. 음. 그래서 또 우리나라하고 아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유대 관계가 있어요. 몽골하고. 그래서 저기 하는데 그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예요. 이름 맞아요. 들어보셨죠? 예, 네. 울란바토르. 아마 여기 지금 갔다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제 말은 많이 들었어요. 울란바토르.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그 초원이 말 타고 별 보고. 말 뭐 그 유목민족이죠. 근데 네. 우리나라도 그 유목민족의 한 기마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이 우리가 침입을 받았어요. 고려 시대 같은 때. 그래서 막 우린 그 고려의 그런 그 왕이나 그 왕세자들이 몽골까지 막 그 잡혀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몽고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침략하면서 그 아낙네들, 부녀사들을 막 데려가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조공으로 삼고 유린한 그런 사건들이 있죠. 네. 그래서 몽고풍, 뭐 고려양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기들인데 특히 이제 몽고인들이 많이 와서 여기 이렇게 집성촌이라고 할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몽고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살았던 그 곳이 있어요. 거기가 몽골 문화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도 그러니까 자매 결혼을 맺었나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 도시랑 서로. 그래서 그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몽고의 그런 그 모습이라든지 또 그런 행사도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몽고 문화에 대한 거를 보려면은 그쪽에 가보면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몽골 문화촌이에요. 그래서 몽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들 같은 거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236번. 236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37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산모 조리 산모 조리기가. 네, 37일 산모가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조리를 취하는 기간이죠. 그 네.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37일 산후조리기가. 그죠. 37에 3일 20. 기간인데 그거를 갖다가 3일 산후조리기가. 하잖아요. 37일이죠. 7일이 세 번 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그냥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산수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면 21일인데 보통 우리가 산후조리기간 그거 한 달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워낙 아기들을 안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 부분에 많이 저기에서 그 지금은 출산 저기 휴가가 전과 후 어머, 합쳐가지고 3개월인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잠깐 직장을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기간에 뭐 그 급료 같은 거 정확히 나는 건 물론이고 최근에는 그 남편까지 같이 음, 그 휴가 기간도 주고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봉급의 100%까지 주고 어느 기간 지나면 조금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37일이 바로 이제 그런 산후조리기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237번 그 산후조리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산모가 어디를 간 거예요? 아산 전시관. 나달 절시간 예, 다산전 시간을 갔어요. 다산전 시간을 왜 갔을까요? 아이들 여러 가지. 네. 키우려고. 그죠. 아니요 다산하면은 누구예요? 정약용. 정약용 네. 조선시대 실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잖아요. 정약. 네. 그래서 정약용이 진짜 많은 여러 가지들을 발명도 하고 굉장히 책도 많이 쓰고 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런 유능한 그런 아이를 음, 키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심정으로 다산 전시관을 간 거죠. 조금이라도 이런 분들이 그를 길을 받아라 뭐 이런 거를 해라 해갖고 어머니가 이제 거기를 간 거죠. 372를 마치고. 거기가 그 다산 전시관인데 그 다산 전시관이 몇 번이라고요? 237번 237번. 네, 237번이에요. 그러면 서울에도 있을 거예요. 37번이 구로는 무슨 구일까요? 강남, 구로, 구. 강남구. 강남구 강남구. 아니고 서초구. 네, 서초구예요. 강남구는 몇 번대죠? 20번대. 예, 20번대 강남구는. 그래서 서초구가 30번대거든요. 그래서 맞아. 37번인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37번인데 그 서초구에 있는 뭘까요? 선인릉. 예, 헌인릉이라고 하는 허인. 헌인릉. 이 헌인릉은 그 조선시대 그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 네. 그 태종 이방원이 묘가 있는 곳이 바로 환인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산모가 조류기간 끝나고 또 거기도 간 거예요. 태종도 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위인들 보면은 그 과와 뭐 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과 네. 실, 공과 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과 과.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좋은 점만 있고 결점은 하나도 없을 수 없잖아요. 좋은 점이 네. 있는가 하면 또 못한 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뭐야 여러 가지 역사 문제 얘기를 할 적에도 반드시 공과 과가 있는 건데 너무 한쪽만 부각시켜 갖고 막 이렇게 뇌물하고 막 이런 그런 우리들이 좀 편협된 그런 것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37번이 바로 환인릉이에요. 환인릉은 그 태종 이방원이 그런 묘가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잘한 적도 있고 잘못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371 산모들이 조리기간 끝나고 거기도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8번은요. 해시태그가 뭐예요? 38선. 38선이에요. 38선인데, 38선, 그러니까 항상 38이 나오면 38선을 우리가 연상을 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남양주에 있는 그 슬로우시티 문화관이라고 해요. 슬로우시티. 예. 그 휴전선, 그 38선하고 휴전선이 있는데, 그 같은 데가 아니고 다르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예, 38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쪽은 누가 관할했어요? 러시아, 북쪽과 소련. 소련 그쪽이 소련. 하고 그쪽이 정치를 하고 관할을 하고 우리 남한 쪽은 미국이 미국.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어진 선이 뭐예요? 38선이에요. 38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죠. 몇 년에? 1950년. 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이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몇 년에 그 전쟁이 멈췄어요? 53년. 53년에 멈췄잖아요. 그래서 53년에 이제 완전 전쟁 끝내질 않고 그냥 우리 그만하자 해갖고 휴전을 한 휴전. 거잖아요. 휴전 협정을 조인했는데 그 휴전 협정 조인하면서 생긴 게 바로 휴전선이에요. 휴전. 그러니까 같은 선이라고 하지만 38선과 휴전선은 조금 위치가 달라요. 이렇게 지도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 그 슬로우시티 문화관이 바로 그 38선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연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휴전선이라는 게 전쟁이 멈춘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BMG 지역 있잖아요. DMZ. 비무장지. 네. 여기가 네. 우리가 그 전쟁이 난 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74년. 52년도니까 74년. 그죠? 74년 됐잖아요. 지금 1950년에 발발을 했는데 지금 연도가 얼마예요? 2024년이 24년. 예. 그러니까 74년이 됐어요. 74년 동안 그 전쟁이 일어나서 멈췄던, 그러니까 53년에 휴전돼서 했으니까 53년부터겠네요. 정확하게는. 53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니까 71년 동안 70년. 거기는 하면 누가 뭐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 자연에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비무장지대. 예, 예. 그래서 세계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식물 같은 거, 이런 생태계. 것들을 연구하는 그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 곳이. 거기서는 어떤 뭐 빨리빨리 문화가 있겠어요? 성문화가 거의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 70년 이전하고 지금이나 70년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그런 그렇죠. 곳이 바로 그 슬로시티 문화관이라는 비무장지대. 이렇게 딱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가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238번. 예, 1번. 238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9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삼국지. 예, 39 하니까 3구잖아요, 3구.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갖고 막 지난 시간에 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3구 쇼핑이라고 있잖아요. 네. 3구 쇼핑. 그 3구 쇼핑이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CJ. 그 CJ. CJ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CJ 여기에서 뭐 그 취급 안 하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하는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 판매하는데 음식도 판매도 하고 뭐 이런 그 소설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이런 네. 그 쇼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삼구 쇼핑, CJ 쇼핑이 가장 많이 있었던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문화가 발전돼서 그렇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것이 어디였었냐면은 그 휴게소.
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여러 가지들을 많이 팔아요. 자파로 해갖고. 그런데 이 휴게소에서 뭐를 팔까요? 삼국지 소설. 삼국지. 삼국지라고 하는 만화, 삼국. 뭐 이런 소설, 이런 것들. 삼국지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든 그런 상품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 휴게소에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39번은 삼구 쇼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구 쇼핑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삼국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이 연상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얘기했던 그 230번대 지역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39번은 어딜까요? 서울 만남의 광장. 네, 서울 만남의 광장이에요. 자, 서울 만남의 광장은 바로 뭐예요? 그,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하나 그 휴게소 같이 커다랗게 그렇죠. 있죠. 만남의 광장.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휴게소 얘기를 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깐 쉬면서 뭐 잠깐 그 잡지 같은 거 읽어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고속버스 타고 오면은 그 몇 시간 동안 뭐 길게는 오래 가는데 느끼니까 그 고속도로에 그 TV가 나오잖아요. TV에 막 네, 틀어주고 그러죠. 근데 요즘 들은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발전됐으니까 거기에 잘 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초창기 때는 거기에 틀어주는 그런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겠죠. 근데 삼국지 같은 거 뭐 시연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30번부터 239번 지역 한 번씩 쭉 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거기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240번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0번대, 40부터 시작하는데 40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백사공. 네, 백사공. 맞아요. 처녀 뱃사공이에요. 예, 사공. 예,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